다들 막 물어봐요. 아 몽타 이 새끼는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익절을 잘하냐. 근데 그 비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네, 이왕 왔는데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몽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몽타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매매는 많이 하셨어요? 계속 하고 해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는 상장이 많아가지고 옛날만큼 진심 펀치를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시험시험 하고 있습니다. 몽타님 매매 스타일상 지금 장은 기회가 많이 없는 장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장에서 오히려 좀 더 기회를 많이 포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장투 스윙 정도? 몽타님은 이런 유동성이 많은 장보다 오히려 없는 장이 좋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스의 슈퍼스타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홍대병이에요. 이런 말하면 고수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이런 홍대병 걸린 종목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이런 홍대병 걸린 종목들은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기교를 부려서 몇 번 먹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반복 시행을 하다 보면은 빈털 처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만 5년째 상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나? 그런 거에 좀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은 충분히 이제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저희도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이제 매매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매법 두 가지랑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켜두고 보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차트를 딱 키면은 딱 30분 봉으로 딱 보이고 이렇게 살짝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 선이 딱 들어져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이제 트레이더분이랑 다르게 딥하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30분 봉보다는 15분 봉을 좀 보는 걸 좀 더 좋아하고요. 15분 봉, 4시간 봉, 1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걸 다들 많이 보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 개미들, 심지어 세력까지도 다 15분 봉을 보니까 이 15분 봉 프레임은 중요한 지표다. 그리고 항상 보다 보니까 제 감각에 좀 더 익숙한 느낌? 물론 15분 봉이니까 타임이 좀 짧아서 정확도나 신뢰도는 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써야 된다. 볼린저 밴드 켜는 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점 차트 여기 보면 FX 지표라고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BOLA라고 입력을 하면은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누구나 켤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구름대라고 하죠. 이런 이렇게 레인지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가운데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볼 필요 없죠. 왜냐면 이동평균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까 굳이 저는 이동평균선을 그래서 잘 안 켜요. 볼린저 밴드 하나로도 충분히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좀 끌게요. 여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끄고 15분 봉 이렇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15분 봉에서도 볼 수 있고 4시간 봉에서도 볼 수 있고 1봉에서도 볼 수 있고 월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인공지능 분석에서도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차트에서도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볼린저 밴드 하방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이제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상방에 왔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원리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욕이 들어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파되는 라인 있잖아요. 볼린저 상반을 찍었는데 옆차기를 하더니 갑자기 위로 쏘는 네. 이런 차트 그림이 보이시죠? 아니면은 많은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이런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쭉 이제 상방 웨지로 뚫어버리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뭐 이런 볼린저 밴드를 안 보더라도 차트 패턴을 봐서 보는 방법도 있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두 가지 매매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추세 추종 매매법을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매매법은 평균 세기를 보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구름 같은 이런 이게 보이시죠? 이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역 전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역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예요. 근데 여기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이제 정규 분포에서 보면은 2시그마 그러니까 한 2.3%. 네,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2.3%의 확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3% 확률로 올라가면은 준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뚫으면은 이만큼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딱 생각을 해보면 이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후장님은 이평선에서의 이격을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평선에서의 묘리가 이제 같은 수식을 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에서도 똑같이 이격을 쓸 수가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가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단타 프레임에서 볼 거니까 15분 봉 프레임으로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딱 보시면 삼각 수렴이 이렇게 나오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조선 두 개를 그어주면 좀 더 방향성을 보기가 쉬운데 삼각 수렴을 이제 딱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비빈다. 그러면은 쎄한 거거든요. 이건 한번 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를 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익히시는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가 잘 맞아요. 여기 이런 아래에서 보면은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면은 나도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제일 어려운 순간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 매수를 이렇게 받아서 익절을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숏을 쳤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비면 볼린 삼각 수렴도 이탈하면서 이렇게 비비는 순간이면은 표준 편차에서 나온 이탈되는 상황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각수렴도 이탈했고 이게 삼각수렴 이탈했는데 상방으로 이탈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롱일 확률이 높다라는 근거 한 가지로 가져가고 심지어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앞으로 상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건 추세가 리플 같은 경우 이게 15분봉 기준으로 계속 상방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짧은 프레임인데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인지 하방 추세인지 보는 거는 이 저점만 보면 돼요. 저점이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인 거예요 이게. 상승 추세 속에서 역추세로 여기서 숏을 잡았는데 왜냐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위로 갔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가 그러면 아직 추세가 남아있구나. 추세 추종으로 오히려 롱으로 진입을 해야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가도 이렇게 딱 뚫리면 여기서 추세 추종으로 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팅해 볼 만한 게 있네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죠. 확실한 거는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고 비비는 무빙. 근데 비비는데 요 캔들이 나왔을 때 롱을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요 캔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삼각수렴 캔들의 몸뚱아리를 돌파하는 캔들에서 롱을 들어가고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더 몸뚱아리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98% 확률 정도. 왜냐면 여기를 뚫리면은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 여기가 뚫리면 파리가 함락돼. 파리가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갔잖아요. 뭔가 정리를 하면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 삼각 수렴이 나오고 밴드 상단에 맞아요. 비비다가 돌파하는 게 중요하네요. 왜 비비냐? 올라가려고 비비는 거거든요. 매수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정규 분포 안에서 영역 밖이 존재가 된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진짜 롱을 트라이블만 하다. 하방 이탈인 경우에는 숏을 트라이블만 하겠죠. 손절 라인은 저 다시 삼각 수렴으로 들어갈 때겠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타요. 이 양봉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꼬투머리, 양봉이 처음 시작된 자리에 손절을 걸어요. 그러면 매우 짧게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봉이 음봉으로 쭉 마감됐다는 거는 제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장악봉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페이크인 확률이 훨씬 커가지고 어차피 이거 해봤자 0.2%입니다. 0.2% 손절 칠 수 있잖아요. 0.2%를 손절 여러 번 하다가 이거 크게 한 번 먹으면 다 회수가 되는. 단타나 스캘핑 칠 때 15분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승률 높은 매매가 그럼 요거를 고를 때 네. 약간 시총도 중요해요? 시가총액이 클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긴 하죠. 알트코인에도 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평균 회귀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가져온 차트는 변동성이 큰 에세나 코인을 갖고 왔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는 이거 빅인데 알려드려야 돼요? 나 이거 진짜 이거 내 밥벌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단 먼저 큰 프레임으로 먼저 봐라. 일봉 단위를 일단 먼저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여기가 중력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22 이동평균선으로 계속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걸 이용한 평균 회귀 매매법인데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공매도에 좀 더 적합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 롱을 치다가도 이 자리가 보이면 익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막 물어봐요. 몽타 이 쉐끼는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익절을 잘하냐. 근데 그 비법을 일단 알려드려야 돼요. 네, 이왕 왔는데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면 볼린저 밴드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차트는 사실 심리가 반영돼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순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7월 22일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캔들 자체가 돌파를 했고 8월 12일에는 캔들 자체가 돌파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뼈다귀만 남고 이제 내려온 경우가 이렇게 딱 계속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딱 관찰을 해보면은 이 모수가 별로 없잖아요. 이 일봉 단위 프레임에서는 일봉은 좀 더 긴 타임 프레임을 응축해 놓은 거니까 이때 딱 보는 거예요. 8월 12일이나 8월 11일에 뭔가 이상하다. 98% 확률로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걸 보고 9월 10일 자리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4시간 봉을 딱 다시 봐요.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동그라미 쳐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자리잖아요. 4시간 봉 단위로 보면은 4시간 봉 단위도 굉장히 정확한 어떻게 보면 타임 프레임인데 이 4시간 봉에서 이 양봉으로 이렇게 쭉 뚫고 올라갔어요. 이때 아마 에세나가 호재가 있었어요. 바이백. 네네, 그런 호재가 떠서 쭉 올라갔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강추만 하세요. 이거 봐봐요. 첫 번째 레슨인데 이거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호재가 터졌는데 볼린저 밴드를 호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료로 못 뚫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4시간 봉으로. 그러면은 살짝 의심해 볼 만하죠. 누가 파는 거야? 딱 이런 딱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누군가 타기만 했다면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왔어. 그럼 비벼. 이렇게 또 비비고 있죠. 이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추세선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그냥 뭐 일단 일반적인 추세선 하나가 완성이 되겠고요. 우리는 15분봉 프레임으로 다시 볼 겁니다. 정확한 타점은 15분봉 프레임에서 잡을 거예요. 15분봉 프레임에선 정밀한 지도가 나와요. 어때요?
오히려 이렇게 딱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거 있는 거는 빗각 있는 거는 진짜 애기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고 보면 삼각수렴 하방 이탈 추세가 완성되죠. 그럼 우리는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냐? 바로 이렇게 이탈되고 강하게 음봉으로 내려 꽂은데 이때 타점에서 들어가면은 손절을 본인의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잡으시면 되고, 익절은 보통 어떻게 잡아요? 입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 하나만 보고도 잡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익절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몰라요. 볼린저 밴드로 봐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를 좀 이용해서 좀 보긴 하거든요. 피보나치를 좀 보자면 일봉 단위에서는 좀 많이 이용합니다. 에세나 코인을 빅덤 차트에서 보면은 우리는 멀리서 이 에세나 차트를 관찰할 수 있잖아요.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보는 피보나치는 저점과 고점을 항상 있는 거예요. 저점과 고점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피보나치 영역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숫자를 좀 잘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이 됩니다. 숫자가 뭘 뜻하는 거예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미신이냐면 제가 지금 좀 여기 이 책에도 있는데 이 글렌 릴리의 엘리어트 파동이동 마스터를 보면은 나오는 그 숫자들이랑 다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자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 수열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일단. 이게 맞는 이유는 이게 자연 에너지라서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다 236 라인에서 익절을 하려고 하고 382 라인에서 막 다 익절이나 뭐 손절을 치거나 뭐 여기서 매수를 생기로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많이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네. 아까 빗각에서 익절 라인은 그러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익절을 한다면 이 라인에서 236 라인에서 반익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진짜 힘센 코인이다 그러면 236만 맞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끌고 가면은 여기에서 또 나머지 절반 정도 382 라인에서 익절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계속 끌고 간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냥 본저로서 걸고 계속 쭉 끌고 가는 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런 추세 같은 경우는 드물잖아요. 쭉 꼬리 달고 볼린저 밴드 타고 올라가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건 많지만 꼬리 달고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에서 캔들이 박힌 상태는 드물어요. 얘도 지금 봐봐요. 만약에 8월 11일에 이 차트를 봤어요. 여기가 안 나왔겠죠? 그러면 딱 봐봐요. 382 라인에서 반등을 딱 했잖아요. 괜히 382에 딱 꽂히고 반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있어서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여기서 매수세가 받쳐주는 거예요. 저 같은 이 트레이더들이 얘는 그래도 아직 이번 시즌에 좀 주인공인 친구고 바이백도 있고 재단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런 정보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대로 꼬라박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꼬라박을 거였으면은 진작에 여기서 이렇게 박았어야지. 헤드앤숄더 그리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어렵다. 좀 롱치어볼 만한 자리였던 것 같고, 볼린저 밴드 이제 요 하단 라인은 닿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근거가 합쳐져서 피보나치 382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지표고 해서 롱을 받아볼 만한 자리였던 거죠. 여기서 쫓았으면 여기서 익절을 해야죠. 네, 최소한 익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 드는 건데 이건 좀 또 영업 비밀이긴 한데 피보나치를 세력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익절 자리는 236 라인과 382 라인의 한 절반 정도 라인에서 최소한 1차 익절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 선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피보나치가 좀 진화를 해가지고 저기 익절 걸고 있으니까 약간 위에서 올릴 거야. 네, 살짝 그래서 수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좀 익절을 하면은 거의 승률이 저거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더라도 최소한 반익절이라도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중간 지점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인 비기 뉴트럴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트럴 매매법이 뭐냐면 중립 매매법이거든요. 두 개의 포지션을 잡는데 하나는 올라갈 것 같은 놈을 사고 내려갈 것 같은 놈을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다가 요즘 대세인 놈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 덜 가겠죠. 최소한 그 반대편에 있는 포지션은 그 차익만큼 쭉쭉 올라가는 걸 먹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최근에 제가 먹은 거는 솔라나 리플로에서 먹었는데, 솔라나랑 리플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가총액적으로도 비슷해요. 뉴트럴 같은 경우는 차트도 보지만 재료를 좀 많이 봤거든요.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상승적인 이슈는 이미 1차 랠리 때 전 다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총인데 이번에 솔라나 ETF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카급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2배 넘게 올랐죠? 이더리움 ETF 나왔는데 어땠어요? 이번에 지금 이더리움 ETF에서 나오는 수급만 보더라도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경이로울 정도예요. 근데 솔라나 하물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낮은 데다가 변동성도 훨씬 커요. 근데 ETF 스테이킹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알트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정도로 강력한 호재인데 이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호재가 한 달 남았어요. 딱 호재 같은 경우는 대기 한 2달 정도 전에는 보통 포지션을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정도쯤에서 상승 랠리가 일단 선반영돼서 나왔고 이번에 솔라나도 그렇게 롱을 잡았는데 뭔가 솔라나 롱을 못 잡겠는 거예요. 솔라나만 사기에는 내가 좀 뭔가 코인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코인이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리플샷을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적으로 일단 비슷해야 돼요. 시가총액이 비슷해야 변동성이 비슷해요.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저는 일단 그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다른 또 기준은 없나요? 같은 섹터로 보면은 제 지인분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이건 좀 약간 시총이 좀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섹터면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코인과 펌프펀 코인을 같이 잡았어요. 하이퍼리퀴드 같이 추세 좋은 코인이 쇼시고 펌프펀이 오히려 최근에 롱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펌프펀이랑 하이퍼리퀴드 둘 다 플랫폼 코인이에요. 펌프펀이 순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하이퍼리퀴드보다. 어떻게 보면 하이퍼리퀴드보다 펌프펀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펌프펀이 심지어 솔라나 계열이잖아요. 솔라나 스테이킹 ETF 호재로 나와 있고 솔라나 잘 가면 펌프펀 당연히 잘 가겠죠. 그래서 롱을 치고 하이퍼리퀴드 숏을 쳤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자기가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있어야겠다. 맞습니다. 네. 차트만 봐서는 이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렵고 차트만 볼 거면 아까 전에 말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여러분 쓰세요. 제가 원래 비법 안 풀라고 했는데 특별히 풀어준 겁니다. 그 리스크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알아서 잘 하셔야죠. 손절 라인?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영역에 힘을 좀 빌려오면 돼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재료만 봐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차트 힘을 살짝 빌려오면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펌프를 뭐 하이퍼 리퀴드로 나눈 차트를 제가 영역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리퀴드 롱 쳐야겠는데요. 지금요? 네, 지금 넥라인인데. 이게 하이퍼 리퀴드 가격 대비 펌프의 가격인가요? 펌프를 하이퍼 리퀴드로 나눈 거죠. 분자가 펌프고 하이퍼 리퀴드가 분모. 이 차트가 나왔잖아요. 이 차트도 똑같이 그냥 아까 전에 하는 것처럼 분석을 하면 돼요. 이게 좀 방금 전이랑 연계되는 건데 이걸 그냥 볼린저 밴드를 킬게요. 볼린저 밴드를 키고 15분봉을 딱 보면은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갔잖아요. 타점 같은 거는 이런 차트를 빌려와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얘는 바로바로 이렇게 볼벤 상단을 뚫으면서 쌌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레슨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이 크로스를 넘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쪽 그러니까 2차 지지선 이거를 넘느냐 이거 강하게 뚫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비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추세가 나온 거죠. 펌프 같은 코인은 무지막지합니다. 애초에 근본이 뭐예요? 밈코인. 밈코인의 특성은 뭐냐? 높은 변동성. 높은 변동성. 추세가 나오면은 한쪽으로 쫙 극단적이다. 펌프 하이퍼 리퀴드 차트를 보면은 좀 더 타점이라든지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차트를 보고 스트로 포지션을 잡았다면은 손절을 그냥 여기서만 하면 되잖아요. 맨 여기서 롱을 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못 잡고 여기서 롱을 잡았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튕겨나가면 최소한 뭐 볼맨 중단에서 손절을 하던가 아래 볼린저 밴드 라인에서는 뭐 손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거든요. 뭐예요? 알트와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라. MIX 같은 지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1000%를 뭐 일주일 만에 올리는 코인 막 그런데 한다. 만약에 손절을 못했으면 죽는 거죠 그냥. 비트 이더 위주로 좀 웬만하면 차트를 연마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알트는 그리고 이제 물타기를 좀 하면 안 되는 게 갈리게 돼 있어. 내가 살수록 세력이 파는 오히려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알트 물타기는 진짜 잘 안 하는 편이고 차라리 볼린저 밴드 저점에 오거나 아니면 추세선에 맞았을 때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를 목표로 알트 매매를 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알트를 만약에 내가 물렸어요. 그러면 뭔가 참고할 만한 지표 같은 거 있어요? 토크노미스트라고 알트코인들의 언락을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주주 물량이 처음에 이제 못 팔게 돼 있잖아요. 주식도. 오예수 물량이.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도 처음에 개발자나 재단 물량들을 다 팔면은 가격이 박살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동시를 해주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에이셔 코인 같은 경우도 82.74 밀리언이라는 총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16.08%에 해당되는 물량이 25일 뒤에 풀립니다. 아니면은 그게 선발형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 주신 것들은 본인이 그래도 자주 쓰는 매매법이죠? 원래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풀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10,000명 정도 보신다면 그 중에 한 10분 정도라도 뭔가 도움이 되면은 참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투자판에 궁극의 매매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진짜 여러분도 승률이 엄청 드실 거고 결국에는 진짜 본인만의 매법을 대성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